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2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수무강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좀 바쁜 하루였고, 포디도 오늘 좀 바빴어? 뭐 그저 그랬어. 그저 그랬어? 너 좀 앞으로 와. 내가 좀 뒤로 가고. 그래. 오, 야. 내가 좀 뒤로 가니까 비슷해. 그니까. 그래갖고 뭐요. 토요일날 너 먼저 갔더라? 출사 가서. 좀 약속이 있었어. 원래. 토요일날 우리 출사를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좀 오후에는 좀 쌀쌀해갖고 좀 추운 기운이 있었지만 17분 정도 우와, 오셔갖고 재밌게 공원 대입다 크대 그거. 재밌게 가서 또 사진 뭐 좋게 말하면 사진 생활을 한 거고. 나 좀 그렇게 그렇게 큰지 말하- 몰랐어 공원. 우리 20년 만에 가봤잖아. 20년. 그럴 수도 있어. 그래갖고 오늘 조금 피곤해. 오늘 피곤한 과정에서도 좀 알아볼 게 있어갖고 남대문 충무로 쪽으로 카메라 오프라인 샵들 좀 돌아다니고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브랜드 런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해갖고 일단은 네이밍 좀 바꾸려 그래. 비욘드 이미지는 좀 그래갖고 그냥 쉽게 가자. 그래갖고 그냥 내 브랜드 걸고 내 이름 걸고 해갖고 우리 간단하게 살고 싶어나 이제 요즘 머리 쓰는 거 이제 피곤해. 그동안 계속 머리 쓰는 거잖아. 기획일도 머리 쓰는 거고 사진 이런 거 가리키는 것도 머리 쓰는 거서 그래서 토속적으로 송보 상점이 브랜드 명이야. 정보 상점. 그냥 필요 없어. 송보 가게 하려니까 조금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송보 상점 할까 해.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예,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송보 물산 하지? 그러면 뭐 주식회사 송보하지. 그리고 송보 상해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또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하는 또 좀 조직이라 하더라고. 딱 보니까 내 규모가 송보 상점이 딱 맞는 것 같아. 송보 점포. 그리고 송보 상점, 송보 가게 뭐 하여간 해갖고 뭐 그 중에서 하나 고르지 않을까. 개성 상점에서 송보 상점으로 예 많은 이용들 송보 물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보 물상. 아마 텃밭 따로 세무하고 이런 것들을 팔지 않을까. 송보 만물상. 송보 만물상. 송보 물상도 좋습니다. 송보 물상. 일본 송보 냄새가 좀 만물상.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은 이제 메커니즘 쪽을 많이 했고 오늘은 이제 사진의 본질적인 얘기. 그래서 사진이란 이런 주제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넓어. 넓지? 사진이란. 사진이란 이게 좀뭐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진이란. 미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아까 국어사전 이런 것들을 좀 뒤져봤어. 근데 백과사전에 사진이라고 해갖고 좀 이렇게 움직이지 마 자꾸 오토포커스 저거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 해갖고 왜 그걸 그래 좀, 저거, 찾아봐갖고 그걸 내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 내가 노안이어갖고 한번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출력을 좀 해봤어요. 빨리 읽어. 이것들이 이제 백과사전에 나오는 사진에 대한 정의인데 뭐라 그럴까 머리에 먹물이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 좀 써놓은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루하지만 좀 천천히 머리에 들어보세요. 먹물이 들었어 왜? 몰라. 나도 좀 들었어. 너도 좀 들었고. 뭐야? 요약을 하면 사진 딱 해갖고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면 요약을 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빛이나 전자기적 발광을 이용하여 강강성 재료, 건판이나 필름 또는 철상 소자에 초점을 맞추어 맺힌 피사체의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요약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으로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자고. 읽어볼 테니까. 사진술은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과학인 동시에 또한 예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된 합성은 사진의 예술성을 논할 때 이제까지의 예술 개념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 본디 사진은 회화의 복제 수단으로 발명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즉 일찍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날 사용하는 카메라의 원형인 카메라 옵스큐라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복제 도구로 썼다. 회화의 복제 기술로는 또한 일찍부터 판화가 있었는데 판화 기술은 18세기에 이르러 정점에 다다랐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등장한 부유층의 회화 소유열에 호응하는 풍조의 발현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 보다 더 정밀하고 다량의 복제가 가능하면서도 값이 저렴한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신흥 세력인 부유층은 매우 환영했다. 18세기에. 이렇듯 사진은 애당초 새로운 판화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사진이 대상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대하여 감탄하면서도
정신적인 연장으로 심신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적 조작이라는 데 혐오감을 가졌다. 복제의 상대 개념은 오리지널로서 그것은 일품 일회성을 그 본질로 하며 독창적인 것이다. 예술이 한 장만을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얘들이 예술은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예술은 바로 오리지널 그 자체이다. 그러나 벤야민이 말한 대로 문명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복제 기술은 지금 여기밖에 없는 일품 일회성의 오리지널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근대 사회의 시민들이 눈뜬 평등의식과 직결되었다. 이게 3장짜리야. 조금 지루해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이런 점에서 사진은 현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나만의 일회성을 본질로 삼은 지금까지 예술을 틀에 들어맞지 않는 특수성이 본디부터 있었다. 베냐민의 말대로 복제 기술의 등장은 또한 대중의 예술에 대한 예비적 태도에 타격을 주었으며 한편 멈포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복제품의 범람은 오리지널에 대한 관심이 무디어지는 경향을 낳았다. 그러나 사진의 등장 이후 영화, 레코드, 텔레비전 등 기계예술은 모두 예술의 복제 수단이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새로운 예술로 제자리를 굳혔으며 지금은 사진이 다만 예술의 복제가 아니라 복제 예술이라는 장르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읽어볼까? 지금은 사진이 다만 예술의 복제가 아니라 복제 예술이라는 장르를 형성했다. 새로운 장르를 형성했다는 거야. 현재 와서. 한편 사진도 하나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 특성은 당연히 종래의 예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상의 분야를 개척하여 새로운 표현성을 리얼리티를 확립했다. 즉 첫째, 렌즈는 인간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심부를 물리적 정확성으로 반영한다. 이게 에드워드 웨스턴은 렌즈가 눈보다 더 잘 본다고 말했다. 둘째, 카메라는 인간의 고정된 시점을 해방시켰다. 카메라는 인간이 그 자리에서는 볼 수 없는 먼 공간도 끌어당긴다. 이제 공간은 렌즈 앞에 자유자재로 끌어당기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셋째로 사진은 모두가 과거에 일어난 사람들의 사실들의 표상이요 현실에서 사라져간 시간이 항상 현재라는 시점에서 재생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간 개념을 일깨워 주었다. 운동은 모두 시간성을 띠게 되고 또 운동이란 사물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시간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재는 자인 동시에 개념인데 스냅사진은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운동하는 사물의 순간들을 다양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하였다. 네 번째,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대상의 모습이 무한히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대상이 갖는 의미도 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여러 특성, 즉 사진적 표현의 리얼리티의 핵은, 즉 핵심은 기록성이며 이 기록성에 의해 모 이너지가 말한 사물의 순수 객관적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크라카우어의 말과 같이 아직 체제화되지 않은 미분화된 현실 대상이 사진의 표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영상의 표현성을 리얼리티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현재성이며 이것이 수용자로 하여금 표현된 세계로의 감정이입을 촉발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대리체험적 수용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전쟁 사진에서 받는 강한 충격은 사진을 보는 수용자가 전쟁 사진의 상황 속에서 말려 들어가 의사적인 상황의 체험을 하는 데서 촉발된다.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 예술작품에 대한 감상의식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사진이. 또한 사진에 대한 기록적인 재현의 영상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기억상의 애매함을 충분히 일깨워주며 또한 흐린 기억의 모호함이 이리저리 겹쳐서 생긴 어떤 사물에 대한 뿌리 깊은 잘못된 고정관념도 깨지게 된다. 지금까지 사물과 인간관계, 즉 사물에 대한 의미의 부여는 언어 기호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언어는 판에 박힌 듯 상투적이므로 사물의 의미가 자칫 잘못 굳어버리게 쉽다. 그러므로 사진이 순수 객관적 제 모습을 드러날 때에 인간과 사물의 잘못 굳어진 의미는 흔들리고 또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사진은 이처럼 언어와 같은 개념 기호는 아니지만 개념 기호를 경신시키는 새로운 기호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거를 지금 3페이지를 읽으면서 모나게 사진 이론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야,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어? 이게 무슨 아,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게. 난 응? 학교 다닐 때도 저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이게, 아니, 간단한 거 아니야. 얘들이 지금 말한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진은 기록이고, 언어를 새로운 언어로서, 기호락으로서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가방 끈긴 것들을 난 데려다 두들겨 패야 돼. 아, 잠깐만.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이게. 아, 내 진짜. 잠깐만. 아, 너 뭐하냐? 아니야, 내가 뭐 좀 찾을 게 있어. 알았어 봐. 아, 나 얘들은 진짜 이렇게 써야지 좀 있어 보이나? 이거 간단하게 정의가 안 되나? 한 줄로? 아, 나 이거 진짜 읽으면서도 화나네. 나도 어려워, 지금 이거. 아, 뭐 하려고? 뭐야, 이게. 여러분, 뭐야, 그것도. 이거 잠깐만. 이거 둘이 여기 마이크 대야지, 뭐야. 잠깐만. 이거 안 돼. 잠깐만. 이게요. 들리세요 이거? 이거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어? 개 풀 뜯어먹는 소리가. 이 개새끼들이 미쳤지. 이거 남이 밭에 가서 배추를 먹고 있냐 그거. 개밥을 안 먹고. 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가 그 얘기했다고 찾은 거야? 얘네가 같이 미쳤어 이거 개가 둘이. 좀 보여드려, 카메라 앞에다가. 소리. 보이지나 이거? 개 둘이 이거 미쳐가지고 이거. 아, 나 진짜, 씨. 아, 아니, 이게 진짜 개풀뚜담 이게 두산백과에 나온 거야. 야, 이거 나도 진짜 워낙에 사진 이런 공부한 놈인데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가, 저게. 어려워. 저 뭐 이렇게 어렵겠어. 아, 나 진짜 저거를 처음 보는 사람 질려갖고 사진을 하겠어. 사진이 영어로 뭐야? 픽처 아니야, 픽처. 또는 포토그래피. 그 종이 줘봐. 아, 나 씨. 아이씨. 내가, 나 진짜. 이거 어떤 이거 너 아까 뭐 들어봤는데 아, 어? 나 진짜. 아, 한편 엘 먼퍼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복제품의 범람은 오리진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는 경향에도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 새끼가 이거. 사진이나 찍지 씨고 앉아서 책상에서 지적질을 하고 앉아있어 이거. 사진도 씨 이거. 개뿔도 못 찍는 게. 아니, 근데 여기 나온 말이 이론적으로, 응?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냐고. 그래야 또 박사학위 또 어? 이거 나오잖아. 까만 종이 아니, 두꺼운 그러니까 거. 결론은 뭐야? 한마디로 따지면 사진은 두꺼운 기록이다. 그 다음에 언어는 아니지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기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이 새끼야, 그거를. 아, 이걸 역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 뚜껑 열리게 아니, 만들어. 막 찾는데 이게 근데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 사실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그랬는데 이게 뭔 개 뜯어먹는 소리야. 간단한 걸 뭐 이렇게 길게 써. 왜 이렇게 좀 길게 쓰면 좀 있어 보여? 나 진짜. 그래, 사진은 뭐냐? 사진이 뭐야? 그냥 카메라로 찍어. 그게 사진이야. 이제 또 이렇게 기록, 얘기하면 또 너무 또 기록상. 성의 없다 그러니까 또 진지한 모드로 좀 들어가서 사진에 대해서 또 철학적인 거를 또 풀어드려야 되나? 그럼 나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 우리가 그냥 이미지라 그러잖아. 근데 꼭 프랑스에서 공부한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임마죠. 아 그거? 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이거 파리 일대학 나온 선생인데. 뭐야 그게. 뭐 코스형 기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렇게 어렵게 가르쳐. 근데 결론은 뭐야? 그러고 나서 숙제 더럽게 내줘요. 엄청나게. 그럼 뭐야 결론은? 이거를 좀. 자 사진이 뭐냐? 여러분 사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사진. 그때 그 토요일날 그 촬영 오신 분들 계셨는데 또 저하고 같이 못 다니신 분도 있고 또 따로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한 그룹 몰고 촬영을 다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셨는데 이제 제가 몇 분 선생님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간단히 드린 얘기예요. 사진을 모든 분야를 다 잘 섭렵할 수는 없어요. 저널리즘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뜻과 이런 의지와 이런 또 그런 탤런트가 있으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넓죠. 여러 가지죠. 풍경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상업 사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사진이 물론 여기 저 백과사진은 사진은 뭐 정통성은 기록이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진은 기록이다라는 걸 부인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 문장을 너무 그대로만 하면은 꼭 그 사진은 그 저널리즘, 그러니까 기록,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 영어로 뭐라 그래 그거?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융합을 하고 혼합을 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이게 그림에 사진을 섞은 건지 사진에 그림을 섞은 건지 뭐 붓으로 빨아다가 물칠을 해놓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반은 사진이야. 맞아. 근데 반은 무슨 뭐 컴퓨터 그래픽에 그림에 무슨 연필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정의가 안 그런 내려져. 것들은 이제 작품을 이런 거야. 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를 표현할 때 도구로서 사진을 쓰느냐 그림을 쓰느냐 아니면 그거를 융합을 하느냐 그래갖고 자기가 그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통성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돼. 다만 이제 우리가 사진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 자체, 예술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행위 자체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사진가는 카메라와 렌즈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제 물감과 붓으로 하는 거고 음악가는 뭐 그거를 작곡을 한다거나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주제를 한번 우리가 정한 거지 나만 정한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상의를 해갖고 정한 건데 문제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사진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한다라는 것을 때 내가 이제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보다라는 거 있잖아. 무엇을 사물을 본다, 뭐 오브제를 본다, 또는 피사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사진가는 사진을 하는 사진으로 취미를 하던 그게 뭐 직업이든 하여간 그 사진가는 그거를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잖아. 그 촬영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냥 촬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오브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촬영을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중심에 좀 있어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는데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뭐 찍을 때 뭐 내가 그걸 이러니까 이렇게 찍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인 오브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관점하고 맞기 때문에 그거를 촬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어렵냐? 이것도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될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를 촬영을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는 나는 촬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그 하고 정도는 있거든. 괜찮아. 개풀까지는 아니야. 개풀까지는 무슨 소풀이 달래나 그러면 뭐 하여간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다 했을 때 무턱대고 찍지는 않아. 누구나가 어떠한 그 뭔가가 오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또 우연성이라는 것도 있어. 나도 모르게 가다가 뭐 사진을 찍어갖고 우연하게 좋은 것들을 했다. 또는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나는 장면을 찍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이제 신문 쪽에 보도 쪽에 이제 사진 쪽에 더 가까운 건데 이론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런 우연성이라는 것도 있지. 하지만 자기가 사진 작업을 우연적으로만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다면 내가 이제 목적의식, 어떤 목적의식, 그게 이제 주제의식, 주제사진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재주의라는 거, 그거의 반대 개념이 소재주의라는 게 있어. 이론으로 보면 소재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5월에 유채꽃이 끼니까 우리 제주도로 촬영을 가요. 어? 예전에 지금 소래는 많이 변했더라. 예전 소래는 소래 오징어 튀김, 오징어나 이런 것들이 풍경들이 좋으니까 우리 그거를 찍으러 가요. 오징어를 찍으러 소래를 가? 그때 이제 건어물들이 말리는 게 인천에 아, 가깝기 말린 때문에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우리 경포도에 해 뜨는 거를 찍으러 가요.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라가는 행위들을 사진 쪽에서 이제 소재주의라 그러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둘 거냐? 자,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사진이라는 것으로 사진이란 매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나마 그래도 표현을 한다 그랬을 때 한 장의 사진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뭐 열 몇 장, 15장에서 20장 정도로 사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라는 거로 봤을 때는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과정에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처음에 이런 말들이 있어.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많이 찍는 게 정답이다. 물론 그거 틀린 얘기 아니야. 내가 이제 전 수업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붉은 바다 21님.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빛으로 그리는 화학적 표현의 행위 및 기록, 회화적 표현. 회화적 표현의 행위 및 기록물로 생각해 봅니다. 야, 자, 교수님. 이 얘기는 이제 예전에 영어로 이제 포토그래피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헬리오그래픽이라는 용어를 썼었어. 그게 이제 태양으로 그리다라는 뜻이거든. 그거를 이제 하셀이라는 애가 1839년 지가 논문을 쓰면서 포토그래픽이라는 그리스어를 합성을 해갖고 포토그래픽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토그래피가 헬리오그래피를 대체하는 사진이라는 원어 용어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말 뜻이 지금 붉은 바다님이 말한 저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개풀 아니에요. 충분히 될. 그거 내가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쉬운 말이에요. 저 정도 표현이면. 포토그래피란 말이 나오기 전에 쓰던 헬리오그래피란 용어가 지금 붉은 바다님이 말했던 저 뜻하고 거의 99% 그러니까 저 정도를 써야지. 저게 뭐냐고 저게. 무슨 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를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어떤 이제 주제주의, 내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갖고 이제 사진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정한다는 그 시나리오로, 영화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우리가 영화를 찍잖아. 그런 식으로 사진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방에서 불을 끄면은 어떻게 사진이 찍히냐 안 찍히냐? 안 찍히겠지. 사진이 안 찍히겠지. 쿠션 13. 사진이 안 찍히니까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어떤 행위든 암실에서 하는 것조차도, 프린터 자체도 빛이 있어야지 프린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라이팅이라 그러잖아. 그 라이팅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명해 보일 때 부분이 있고. 썼으니 반갑습니다. 우주도깨비님이 김정은 일상생활 사진으로 담고 싶어. 네, 그게 이제 철저하게 기록적인 사진의 이제 본질적인 거에 부합하는 거고, 디오니소스님은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야 뭐. 예. 김정은 일상생활 다니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란 주제를 정했는데 심각한 욕망이네요. 사진이란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굳이 내린다고 그러면은 똑같아. 이게 예술이어도 되고 예술이 아니어도 돼. 그 예전에 이제 중앙대 사진과 교수님이었던 한정식 교수님이 우리 이제 한정식 교수님이 사진예술개론이라는 거를 하나 썼었거든, 책을. 그게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은 이론 서적이라는 게 많지 않았잖아. 유만영 선생님이 썼던 사진기술개론 그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신구대에 계셨던 홍순태 교수님이 썼던 현대사진 또는 일본의 사진가들, 요 정도의 책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서적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서적들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사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어원을 찾아간다 그러면 뭐 빗으로 그리는 그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를 사진이라는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찍어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 이거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건데 내가 이제 사실은 사진이라는 정의를 딱 내리는 게 한마디로 내리는 게 쉬운 건 아니야. 미술의 정의를 쉽게 내려라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야. 그 부분도 쉬운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것도 사진은 아니고 가족 사진. 네, 좋습니다. 뭐 사진이라는 가족 사진. 것은 우리가 이제 왜 사진을 왜 하느냐라는 것을 자기 자신한테 좀 물어볼 필요성은 있어. 내가 사진을 왜 하느냐. 뭐 그냥 남이 하니까 한다. 내가 이제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걸 송보의 사진 생각에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좀 내가 좀 적나라하게 써서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사진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시작을 했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화두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화두는 내가 사진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라는 거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내가 볼 때는 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사진을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아니,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부터 또 뭐 너는 우리는 사진을 왜 안 하죠? 너는 유학을 갔다 왔고 나는 뭐 다른 사진을 학교에서 왜 안 하느냐도 학교를 몇 군데를 생각해봐야지. 다녔지만은 뭐 우리는 그냥 사진을 그냥 하는 게 일상이었어. 그래, 우리는 사진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이제 2004년도까지 사진가 생활하다가 2004년도 이후엔 사진 이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도 나는 내 이걸로 이빨을 풀고 있다라고 그러잖아. 이빨을 풀어. 우리는 이건 70세가 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무궁무진하게 풀 수 있다. 그런 건데 왜 사진을 안 찍고 카메라만 사느냐? 마눌님 말씀. 맞아요. 왜 사진을 안 찍고 카메라만 사느냐? 내가 카메라 산 돈을 생각하면은 뭐 저 그것도 그죠, 사진 일종의 찍어야죠.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의 화두는 사진이라는 거지만 우리가 사진을 해 나갈 때 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가 아니라면 사진을 할 때 이제는 좀 사진에 대한 진지함을 좀 갖고 접근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좀 그러니까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누가 그랬지? 그거 개그 콘서트에서 들어본 말인데. 그래?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을 하고 찍자. 촬영을 하자. 그냥 무턱대고 찍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야. 누군가가 이래. 뭐 자기는 스냅 사진 위주로 사진을 한다 이거야. 아, 그러냐? 스냅 사진.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래. 스냅 사진이 뭐냐? 그래갖고 자기가 찍는 스타일은 난 스냅 쪽의 사진이 참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좋다. 근데 찍어놓은 걸 보면 다 연출이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지금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스냅 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정지되지 않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스케치하듯이 담아내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이제 스냅 사진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이지. 그게 이제 뭐 어떤 뭐 사진 작가 협회 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데서 이제 뭐 보는 거 보면은 어떠한 것들. 또 하나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카페 뮤카님이라고 계셔. 뮤카님. 그분은 이제 플룻을 전공하고 음악 전공하고 그러는데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셔갖고 좀 이제 잘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데도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관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사진이 좋아. 그래서 내가 뮤카의 노래라는 우리 카페 게시판까지 또 만들어 드렸는데 뭐 이건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진이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아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진 작가라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자기를 가르쳐준 또 사진 작가한테 그 사진을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진 작가가 네, 육덕님 반갑습니다. 그 사진 작가가
그 사진에 대한 평을 자기는 보내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나 봐. 그랬더니 그 사진 작가가 전화가 왔대요. 그 찍은 장소가 어디냐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를 가르쳐 줄래나 보다. 그래서 왔더니 한 3시간 동안 거기서 똑같은 걸 찍어 갖고 가더래. 그게 뭐냐? 그게 뭐냐고 나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조심스럽고 이 얘기하면 어쩌면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무슨 어떠한 뭐 상을 받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을 해갖고 내면 사진을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몇 점이 되면은 사진 작가라는 명함을 준다 이거지. 그게 과연 나한테 내가 사진가로서의 인정을 받느냐라는 거지. 나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쪽에 서 있는 놈이거든. 그거는 그런 데가 있어? 실명은 거론하지 말자. 그거는 되게 좀 몰라 그래. 나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그거를 모르니까. 또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닌대. 거기서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사진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지. 그게 자기의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게 그리고 올바른 사진 교육이고 올바른 사진 행위냐라는 거지. 나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사실은 좀 서글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안에서 사진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좀 서글프고 자기만의 그거 관점으로 얼마 전에 생각들이 뉴스에 있어야 나오대. 되니까. 내가 한 2달 됐나 보니까 뭐 8시인가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지리산인가 어디 그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가 있대.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가 있나 봐. 근데 저쪽 어디로 이렇게 해 뜨고 뭐 해 뜰 땐가 뭐 하는데 이렇게 딱 잡는데 각을 잡는데 조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있나 봐. 그게 걸거치는 거야. 잘라냈겠지.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그거를 그냥 톱으로 확 잘라버렸대. 그거를. 그 각 나오게 하려고. 그거는 이제 그거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거. 사진가가 행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 도덕성이 형편없는 거고. 그런 그거 부분들이 힘들게 잘라 그냥 찍고 포토샵으로 지우세요. 너뭔 소리야? 나무 그냥 살려주고 영 마음에 안 들면 포토샵을 써. 왜 톱을 쓰세요 자꾸. 그 포토샵 쓰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욕심이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행위 자체다. 사진이 예술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라고 내가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 아까 저 백과사전에도 나오잖아.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고 이제 말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복제성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서 사진의 힘이 커지면서 다시 이제 그런 유의 이제 어려운 말들을 쟤네들이 자꾸 말을 써갖고 하는데 자꾸 이제 아까도 했던 말이지만 이제 걔 풀 뜯어먹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도덕성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행위 그런 행위 자체는 뭐 어느 분야든 간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야. 자, 같은 관점 붉은 바다님이 같은 관점으로 서울 불꽃 축제 딱 한번 촬영을 가봤지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후로 불꽃 축제는 카메라 없이 매년 구경만 하네요. 세트 123님이지? 세트지 저게? 카메라를 왜 연꽃을 사느냐? 찍을 때 자기만 찍고 연꽃을 잘라버려. 그 못 찍게 하려고 연꽃 남들은. 여러분들은 사진을 왜 하시나요? 참 재밌는 질문을 분들이 좀 많네요. 해보고 싶어요. 질문을 좀. 여러분들은 사진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왜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웬만한 풍경 그게 뭐 무슨 야경이든 뭐 노을이 좋든 뭐가 하든 이런 걸 쭉 찍어요. 찍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뭐 픽사라든가 하여튼 그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에 그게 한 10개 정도 돼요. 그 공짜로 그 컨텐츠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에 그 풀어놓은 게. 그 기가 막힌 풍경 노을 사진이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찍은 거는 그냥 내가 찍었다라는 만족 외에는 퀄리티로 상대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한번 그런 걸 느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슬럼프라면 슬럼프고 약간 좀 이상한 감정인데 도대체 나는 어디다가 갖다 대야 되나? 뭘 찍어도 이미 다 있는 거야. 구글에 또 쳐보면은 다 나와요. 뭐 남산 타워 찍은 사진이 뭐 몇천 장이고요. 뭐 부산에 뭐 광안리 뭐 그 야경 뭐 하여튼 좋은데 멋있는 그런 거 뭐 몇천 장씩 다 돼 있어. 이미 내가 나만이 잡은 각도는 없어. 사진이 이미 다 잡아놨어. 퀄리티도 되게 좋아 또. 그래서 이런 거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보는 거야. 자기 생각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발표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작업이고, 그런 작업들 속에서 우리는 사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찍은 사진보다 그게 130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온 게 100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되는데, 불과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진 지는 우리가 활성화돼 갖고 실용적으로 실사용을 적극적으로 한 거는 이제 지금 2016년도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남짓 때 2005, 6년부터 시작을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들 썼으니까. 그런데 벌써 10배의 기간이 필름 사진을 했을 때가 더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은 사진의 양으로만 따지면 지금 디지털 사진으로 찍었을 때 10년짜리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전에 왔었던 사진들을 쭉 보는 거하고 지금 이제 불과 10년 동안에 양은 100 몇십 년이 된 것보다도 디지털 10년 동안 찍은 게 양은 더 많지만,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사진이라는 거, 소위 좋은 사진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사진들은 오히려 더 적다. 자,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한 거야. 양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저변이 확대된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고의 전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적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성 사진가들, 그다음에 어떠한 교육자들,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사진가들, 우리들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먼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맹목적으로 이게 좋다라고 말하고 저게 좋다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부류들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떠한 그거를 교육할 만한 지식이 없거나, 또 하나는 자기가 사용한 거 외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인물 사진을 해. 너는 풍경 사진을 해. 그런데 풍경 사진도 사진이고 인물 사진도 사진이야. 하나의 큰 줄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소부류라는 얘기지. 그런데 인물 사진 하는 사람은 풍경 사진을 하는 거는 사진이 아니야. 풍경 사진을 하는 사람은 인물 사진을 또 사진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부류들이 있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거거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부류에 들어가면은 그 행위 자체만 밖에 못하는 거지.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때 이제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 야, 오늘 자꾸인데 내가 자꾸 적을 만드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안 그래요. 근데 나만 모르나 오늘 새 아이디 되신 분들이 몇 분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아, 그래? 예. 뭐 진호다 이런 분들 오늘 난 개인적으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사실은 취미 생활로 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는 거야. 요즘은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촉상권 문제들이 많이 이제 이게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가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도덕심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강조하는 축에 속하는 건데, 또 뭐야, 또 43분은 뭐 43분이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43분. 사진이란 주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요즘에 사진의 동향,
사진이 흘러가는 세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양 세태라는 것은 이제 취미로 지금 전반적인 큰 물줄기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취미로 생활을 하고 즐기는 쪽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좀 더 진지한 쪽으로 조금은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사진도 부끄러운 그렇고 거야, 우리가. 미술도 반성해야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취미 생활을 할 때 뭐 누구한테 인정을 받든지 말든지, 혹은 뭐 내가 무슨 그런 큰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가 그냥 찍고, 그림 그리는 사람 뭐 누가 봐줘서 즐거운가요? 자기가 이렇게 풍경 그리면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잖아요. 자기가 쭉 그림 그리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진을 하는 거 좋아요. 매우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돈이 되는 사진, 진짜로 사진으로 돈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건 냉정하게 바라보실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의 팁으로서 혼자 사진에 도취가 되면 안 돼요. 굉장히 냉정해지셔야 돼요. 돈을 버시려면. 스톡포털 말하는 거구나. 굉장히 스톡포털. 냉정해지셔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일단은 혼자 안 돼요. 사진은 돈이라는 게 딱 만드시려면은 그 큐레이터들 분하고 교제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세계 동향도 알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되겠죠. 뭐 쉬운 말로 너나 나나 막 찍은 사진이 다 돈이 되는 사진이면 뭐 그거 누군 못하겠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사진을 하시려고 하면은 왜 저 사람은 돈이 되는가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사진이 보면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노력과 열정과 각도와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담아 있어요. 모든 게 거기에. 그래서 그 사진으로 돈을 번다라는 마음 자체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돈을 쫓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네가 한 얘기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막 용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이렇게 선을 그어줄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 다 이해하시겠지 뭐. 아니 근데 이게 오해 소지들이 있는, 아까 네가 처음에 말한 그 소나무 얘기들은 오해 소지가 내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아까 그 부연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떠한 이제 네가 말한 건 이거 시간에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 어떠한 작품들을 만들 때 상업적으로 큐레이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좋은 큐레이터는 좋은 사진가를 만나야 되고 좋은 사진가는 좋은 큐레이터를 만나야 돼. 그거는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사실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모든 좋은 사진가들, 모든 좋은 미술가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형성이 됐느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안 좋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같이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쁜 면만을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라인들을 좀 그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선을 그어줘야 이해하시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100%는 없어요.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럼 다 좋으냐도 아니고, 상업 사진을 하는 사람은 뭐 돈에 연관된 사람은 다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하실 때 저는 요번에도 그 출사 다녀오면서 좀 하나 느낀 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좋아하는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들 하러, 어떤 분은 그 삼각대 무거운 것까지 들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자기 사진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았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클럽이나 이런 회원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은 사진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건 그거예요. 각종 동호회들이 그 유틸리티 얘기만 해.
자전거 동호회가 모이면 자전거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건강이 좋아지고 어떻게 해서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엇이 먼저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전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하고 옷하고 신발 헤드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카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심히 보면은 어떤 그룹은 사진을 찍고 매달 앉아가지고 오전 내내 카메라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걸 어쩌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너무 자주 장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지 보는 게, 않으셔도 이렇게 될 것 보는 같아. 게 좋지 않을까 보는 게 나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한다 또는 뭐 사진을 뭐 어떠한 것들로 간다라고 볼 때 사진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카메라하고 렌즈라는 기계적인 도구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는 사진가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또는 사진을 취미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진을 찍는 행위가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카메라와 렌즈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거나 아니면 카메라와 렌즈의 그 기계적인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특성들을 좋아 갖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쓰려고 여기 블로그를 해달래. 얘기해.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질 내가 사진을 하는 본질은 물론 기계나 메커니즘 쪽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쪽으로 좋아하는 것도 사진 넓은 의미에서 사진 취미생활하는 부분의 일부분이기는 해. 일부분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진을 내가 그런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본질이 그 메커니즘 쪽이냐 아니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냐 그런 부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좀 물어보고 그 방향으로 좀 가르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가장 큰 뿌리는 기록성에서 사진은 이제 본질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행위들을 할 때 이제 왜? 아니야. 송혜교 사진 담으면 돈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뭐 그렇고 뭐 어쨌거나 그래갖고 우리가 오늘은 뭐 사진이란 어떠한 정의를 딱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사진을 해 나갈 때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태도의 문제 아니면 뭐 사진을 할 때의 문제 내가 행위할 때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실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누가 잘 알고 있냐면 그거는 사진을 찍는 자기 자신 그 행위 자신한테 좀 물어보고 그거를 가질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사진을 하느냐는 한 번쯤은 좀 물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좀 답이 되지 않나. 남이 하니까 한다. 나는 그냥 여가 생활로 한다. 나는 돈이 많아서 예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아니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했고 송보의 사진 생각에서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거를 장문의 글을 좀 쓴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다음 주도 한 번 더 합시다. 네, 길죠 사진. 예. 다음 주도 사진이란 한 번 더 합시다. 더 해? 사진을 뭐 그냥 하는 거죠. 그 뭐 자기가 그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다만 그 아까 그 지리산 같은 데서는 나무는 뽑고 찍는 건 하지 마시고 그러면 되죠 뭐. 그리고 자기 찍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안 나눠도 혼자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분 좋고 그럼 되는 거죠 뭐. 만약에 다음 주에도 사진이라는 얘기를 주제를 갖고 또 한다면은 좀 밝은 쪽의 얘기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쪽 거를 좀 배제를 하고 좀 밝은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할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조금 무거운 얘기들도 좀 오갔고 그래서 뭐야 진호다님 뭐 사진 기능사 합격되면 송보쌤 만sem입니다. 무슨 소리죠? 그 사진 기능사가 아직도 있나요? 그 사진 기능사가 있고요. 기능사가 1급, 2급이 있지.
그다음에 사진 우리 기능사 때 뭐가 있지? 뭐 보도 사진 기능 저 2급 저 그건 땄는데 그건 2급이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난 그 자격증도. 저거 하려면은 암시라고 뭐 프린트 요즘은 뭔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우리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땄어 나는. 그 따갖고 한 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예. 그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저 네이버에 올려놓은 사진요 무슨 뭐 작품 그런 거 아니고요. 저거 왜 제가 공개해드린 거냐? 거기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저거 그래서 기본적인 뭐 구도 이런 거 색감 이런 거 같이 그냥 나누려고 올려놓은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보셔주세요. 거기 그 개떡 같은 사진도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편하게 보세요 그냥. 우주도깨비님이 사진 작가들 취향에 대해서도 한번 하시죠. 그 취향은 제가 그거를 그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사진 이론가 또는 사진 비평가, 사진 비평을 해주는 거나 사진 이론가들이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진가 A라는 사진가를 평가할 때 10명의 소견이 다 틀려요. 그 소견이 틀린 이유는 당연한 거기도 하고 어떠한 울타리에 갇혀있는 자기 지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10명의 사진 이론가가 있다. 1분 안에 끝낼게요. 10명의 사진 이론가가 있다 그러면 그 10명의 사진 이론가가 이론으로 무정한 지식이 10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 사진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 취향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사진을 대중예술 쪽에 속하는데 사진을 보아주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진을 봐주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를 어떤 뭐 사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마 이게 거의 맞을 거예요. 10명의 사진 이론가가 한 사진가의 사진을 평가하면 10명의 사진 이론가 평가하는 게 다 10가지의 평가가 나올 거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초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선 외로 벗어나게 되면 그 10명의 사진 이론가가 무장하고 있는 이론들이 각각에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쿠션 13년. 제가 아마 추천도서 1, 2월에 추천도서에 세들리사. 추천된 책들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 했던 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에 대해 하시면 어때요? 궁금해서요. 그것도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해줄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책으로 간접적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쿠션은 왜 쿠션이죠? 당구 치시나? 어디야? 뭐가 쿠션이야 있어? 이가 쿠션이야. 쿠션 13. 쿠션 13. 근데 오늘 어쨌거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오늘 이런 것들이 지루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제가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처음에 좀 가볍게 좀 가고자 했는데 결국은 좀 더 무거워지는 얘기들인데 어쨌거나 결론은 어차피 뭐냐면 이빨 푸는 거지 뭐.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가 사진을 해나가는 여기가 뭐 다 학교야. 정답 내는 데도 아니고. 책은 80년대 이야기만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내가 사진을 추구하는 방향이 틀리질 않았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을 함에 있어 갖고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동호회 흐름만을 쫓아가는 건 아닌가 그걸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내가 사진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장비병에 걸렸고 장비 쪽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쪽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사진을 하시는 여러분한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답을 해주겠죠.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아마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1시간 정도 이빨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아주 개 풀고 거 한번 보더니 그냥 나는 네가 개풀 똥개 뜯어먹는 두 마리가 그냥 그거에 빵 그냥. 터졌어. 그래서 우리가 뭐 사진을 하는 거 있어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 생활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고요. 1시간 벌써 다 됐네요. 여러분 행복하게 감사했습니다. 사진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보디였습니다.